약간 기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요새 이제 별로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뭐 기관 내부의 문제여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취지에는 약간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원 요새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결에 나온 거고, 참고로 지금 시간은 좀 늦었어요. 10시 24분인데, 자, 제목이 감사위원 패싱, 전현희 감사 결과 공개, 민주, 국정조사 검증. 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정치적인 얘기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기사 이면에,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이제 감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죠. 조원석. 이분하고 사무처에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무처장이 좀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가? 뭐, 그런 분 있고. 근데, 자, 형식은 형식의 공방이지만, 사실상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실무행정지원조직인 사무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데 이제 사무처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보도자를 내가지고,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다. 그리고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감사 결과는 내용상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한 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뭐 절차 정리에 거쳤다. 이런 보도자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원에 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은 바로는, 사무처 얘기가 이제 보도자료 낸 게 반드시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리겠지만, 감사 결과 사무처에 최초 올린 곡이 전현희 위원장이 뭐, 지연 출근? 뭐 이렇게 늦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 올렸는데, 감사위원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이거는 문제 안 된다 라고 했대요. 왜냐면 이제 뭐 세종에 중앙부처도 많잖아요. 세종에. 근데 이제 기관의 장관을 비롯한 기관의 짱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지켜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정 저런 걸 이제 해서, 적어도 출근 부분,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대요. 그런데, 근데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 가운데, 이건 됐고, 그렇죠. 출퇴근 미준수, 보도자료 허위 작성, 그리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실태를 기재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건데, 별다른 조치 없이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결과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는. 근데 민주당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성향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위원들이 전 위원장을 감싸려고 보고서 내용을 고치려 했다고 보도하자. 이게 이제 감싸려고 했다, 요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연 출근,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근데 감사위원이 이제 내부망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 감사위원회 최종 확인 없이 감사처의 보고를 공개했다. 취지의 글을 공개. 이게 이제 대체로 제가 뭐 파악하기로도 내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상임 감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감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돼야 되는데 최초 사무처에서 올린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 그거 뭐예요? 수정하면은 수정된 이후 버전이 최종 결론이 돼야 되는데 이거가 아니라 요 처음에 올라간 거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감사위원 중에 상임위원 중에 한 사람이 주위원이라는 사람이 감사위원회는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효작성 탄원 제출을 모두 기간주의 조처해달라고 사무처 올린 안건을 심의했는데 그래서 탄원서 제출만 기간주의 대상으로 삼기로 수정 의결했다. 그럼 뭐예요? 탄원서 제출만 그랬으니까 출퇴근 미준수 문제 안 되고 보도자료 회작성도 문제 안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감사위원회가 수정 의결하면 사무처는 이 내용을 전달받아 보고서를 수정하고 주무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 전체가 이를 확인한 뒤 확정한다.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왔던 감사원의 이제 업무 프로세스인데 사무처는 이 수정한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고 감사위원회는 검토에 추가로 수정할 내용 합의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대사무처로 넘겼는데 근데 그 이제 재수정 보고서를 사무처는 근데 이제 이 보고 그러니까 그 사무처에 다시 넘겼죠. 근데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이 재수정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근데 이 보고서에 이 수정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아까 그 지원 출근이나 뭐 탄원 제출에 문제 삼지 않기로 이게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수정 의결 중에 담겨 있지 않은 채로 전자일체 시스템 등록이 돼서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건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수정된 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야, 그거 뭐 안 고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요즘 감사원에 이제 실세인 어떤 분이 그 전산 쪽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그거 뭐 안 고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절차를 누락했다는 게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분이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수정 의견한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감사위원회에게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하면 그리고 열람 클릭하거나 그래서 감사위원 전체가 확인 열람해야 이제 모두 확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걸 거침이 없이 바로 공개가 돼버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그래서 이제 위원들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민주당은 감사부 조작 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라고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이분은 이제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이 관련돼서 이 수정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밀어붙인 사람이 유병헌 사무총장이다. 유병헌이에요. 지지였다는 게 이제 내부자의 뭐 저도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총장이 열람 결제 권한 서명란 자체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원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제 지금 주류가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조직을 사실은 감사원장이 좀 존재감이 별로 없죠. 감사원에 이제 사무총장 이분이 이제 실세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뭐 심지어는 뭐 사무총장에 이제 출마한다. 출마를 노리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들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감사원의 입장은 뭐예요? 규정상 추진감사위원은 열람만 하면 되지 결제 권한은 없다. 그래서 규정상 열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주심위원은 조원석 주심위원은 세 차례 연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 사무총장이 그럼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시스템 여전히 유지입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감사원의 입장인데, 뭐 이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든 뭐 이제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어떤 뭐 정권의 뭐 그 어떤 이념, 정치적 성향, 이념이나 뭐 성향 이런 차이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절차나 이런 거는 준수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 이제 그게 내용적으로 그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차를 준수해야죠. 근데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입맛에 맞는 이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뭐 절차를 누락한다든가 뭐 해석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정치적 성향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뭐 고소나 그 억울함은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떠한 경우이든 그러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질일까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만에 하나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절대 이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도선 안 된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통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뭐 문제가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뭐 허위사실 적시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목으로 이제 오히려 다시 역공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유념해야 되고 오늘은 아무튼 그 감사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감론 일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지금 그 정권 바뀐 지가 이제 한 1년이 됐는데 중앙부처 감사를 비롯해서 이제 이렇게 뭐 신구 세력 간에 뭐 이렇게 알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뭐 선관위에 이제 그 상임위원들 전부 교체해야 되는다고 하는 주장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선관위에서 그 자녀들 채용하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채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임위원까지 이제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선관위 길들이기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또 이제 정치적이든 정무적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상임위원 전부 교체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얘들은 뭐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소시민이잖아요. 시민으로서는 그네들이 뭐 선관이든 감사원이든 저희들끼리 뭐 지지고 뽑고하는 거는 그냥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논의를 하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사시다가 억울한 일 생기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웅변에게 연락 주시면 된다. 지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